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7번째 시간입니다. 떨어질 선거는 왜 하지? 3. 조직은 어떻게 모으지? 편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형성과 조직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려운 선거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고맥락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인들의 사고는 모든 사물은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의 사고는 모든 사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저맥락 사고라는 거죠. 합리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문화와도 관계가 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내부 고발 참 힘들죠. 그런데 서양인들의 사고는 그간 우리가 관계를 하고 같이 밥 먹은 건 밥 먹은 거고 네가 나쁜 짓을 하는 건 나쁜 짓이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교통경찰이 범칙금을 끊겠다고 차를 세웠지만 한번 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마침 아는 얼굴이 다가오게 되면 이건 내가 딱지 안 끊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동양인들의 사고인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이 그렇게 끈끈하지만 이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싸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고맥락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큰 거죠.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실망도 많이 하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쯤 내가 너한테 폐를 끼치는 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을 하면서 가족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들도 바로 이 동양적 사고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연고주의가 정말로 크게 작동하는, 아직까지도 이 선거에 연고주의를 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고맥락 사고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으로 들어가면요, 성씨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게 아직까지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고등학교와 다른 고등학교들의 싸움, 이렇게 VS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중요한 구도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성씨가 군수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이런 선거다 라고 공공연하게 그 구도로 아예 이 연고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혈연, 학연, 지연, 이 부분부터 출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종교단체라든지 혹은 어떤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돼서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겠다, 그리고 선거를 한번 치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결정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후보의,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닌 후보의 핸드폰 까기, 핸드폰 번호를 엑셀로 출력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거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솔선수범해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업처럼 영업활동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각자 알아가지고 영업을 몇 개씩 해오고 조직을 할당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후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향한 연고를 어떻게 분류해보고 어디까지 친밀도를 활용해서 내 선거에 같이 어깨를 걸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자산을 까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선거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중요한 선거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종류는 선거와 관련돼서는 공조직, 사조직, 직능단체 조직 이 세 가지로 흔히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나와 상관없이 이미 깔려있는 우리 정당의 조직과 이 조직이 선거 운동에 필요한 유급 사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관계가 공조직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선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조직이고 또 직능단체 조직인데요.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고처럼 향후회, 종친회, 동문회, 내가 속해 있는 생활체육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계모임까지 전부 다 사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면 A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B 고등학교 동문회는 사조직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나와 특별한 인연과 관계로 엮인다고 하면 사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활동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는 직능단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능단체는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친회 혹은 향후회, 동문회 단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그 외에도 직업적인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각종 노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식업과 관련된 어떤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어떤 미용업 협회가 있다. 수산물 뭐가 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은 전부 직능단체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내 거냐? 그렇지 않죠. 그것이 만약에 내 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친밀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같이 선거를 띄워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조직. 그렇지 않은 각종의 모임과 직능과 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직능단체 조직으로 분류해서 조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먼저 내 걸 닦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참모들 물론이고요. 내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휴대폰을 점검해서 어떻게 조직 활동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캠프가 있다고 하면 그 캠프는 조직화된 캠프, 강한 캠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내 핸드폰을 왜 까? 그냥 내가 도와줄게. 이런 정도쯤에 머무른다고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 정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캠프로 오는 사람들 오자마자 입구에서 핸드폰부터 깔아. 다짜고짜 그렇게 덤비는 캠프들도 있는데요. 그건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결국 나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돕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후보가 돼서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헐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마치 홍길동이 분신술을 하듯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나처럼 움직여줄 만한 그런 조직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조직활동의 처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래야 될 만한 이유를 후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후보 스스로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같이 손잡고 같이 하자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의 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조직활동의 시작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관계를 기초로 한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할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마냥 반가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직의 원리이고요. 이 조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활동을 해나가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다. 선거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관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조직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공조직은 사실은 생각보다 위력을 많이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조직을 간과하고 공조직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공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편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공조직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약한 고리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동종 업종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나와 친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입에 넣던 것도 나눠줄 만큼 그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번 같이 만나다 보니 이들은 폐쇄성을 갖고 다른 친한 조직을 못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확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조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확산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내가 움직여왔던 이 펜스 안에는 택시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 택시와 관련해서 쭉 조직을 운영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 만약에 우리 캠프로 같이 합류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까지는 강한 고리의 조직이 아니었지만 그분이 열어낼 수 있는 확산력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조직에서만 자꾸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지들과만 매번 모이는 이런 형태의 정치활동으로는 선거의 유능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를 잘할 수 있으려면 여러 조직에 같이 결합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모임에까지 발을 뻗치고 있는 분들이 훨씬 선거의 유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만나면 좋은 사람, 같이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이쪽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을 이 캠프 속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보다는 너비를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조직활동을 할 수 있다. 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넓혀야겠죠. 그걸 먼저 해야 될 테고요. 하지만 내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을 모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같이 펼쳐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내가 결합되기 위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들을 잘 만들어내시는 후보들일수록 이 조직을 강하고 넓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두루두루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나의 기존 조직 활동의 폭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선거의 조직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은 다시 강조하지만 조직 미디어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활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이 조직 미디어로 활동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조직은 조직 미디어가 될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조직원들은 한 명 한 명 소중한 조직 미디어로서 활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 미디어로서 어떤 사람들이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음부터 조직의 설계를 해나가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할과 가업은 최대한 심플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활성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제목이 떨어질 선거는 왜 하지? 목표를 명확히 합시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남는 게 있어야죠. 땅에 넘어진 사람은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선거는 승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선거에 임하기 전에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선거 목표, 이렇게 되면 정량적 목표로서 당선 가능한 득표 수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잃으면 다 잃고 얻는 것이 있으면 다 얻는 그런 승자독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약한 정당은 영영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적 목표를 정리해보는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선거 준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를 특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강 갈 때마다 이 특강의 목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제가 특강을 많이 다니던 시절에 가끔 제 직업이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하는 시간은 2시간인데 오고 가는 시간이 10시간이 걸리는 그런 특강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운전기사인지 강사인지 이게 헷갈린다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어떤 때에는 강사료를 받아서 내가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어떤 경비로 쓴다거나 이런 생각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돈만 생각한다면 이 특강은 수지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한 경력도 다음 일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정리가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개인적인 성장, 여기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들에 영향을 줍니다. 강의하기 위해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강의 때 내가 했던 말들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의뢰하신 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데에도, 그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내 브랜딩에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도, 또 제가 하루쯤 시간을 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까지 고민해왔고 머리 아팠던 것들을 한 번쯤 다른 근육을 쓰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강의를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말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산출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선거 강의 해가지고 조회수를 얼마나 얻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 강의를 유튜브로 진행을 해서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몇만 명의 조회수가 나와야 하고 구독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리는 없죠.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딱 100분만, 필요하신 분들 100분만 내 선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테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 캠프들이 가는 과정 중에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받기도 하겠지. 그렇다면 100분까지도 필요 없고 단 몇 분만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투입하는 것만큼 그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선거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선거가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들어 보셔야죠. 이 선거를 왜 치르는지.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힘이 빠져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나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을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좀 알려보자. 이런 목적으로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목표는 좀 다른 거죠. 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캠프에서 같이 먹고 뒹굴고 같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100년갈 동지들을 5명만 좀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 새로 내가 알고 새롭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을 500명만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설사 이번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기반을 마련해서 4년 동안 더 노력을 하면 다음 선거는 훨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정성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만 가지고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보람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동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적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저를 낙인 찍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만들고 챙겨가는 것, 이것이 전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과 여러 가지 자원을 써서 진행하는 이 선거에 내 전체적인 인생에 좋은 영향으로 남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그런 결정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거에 임하신 분들 중에 선거가 끝나고 이 선거 때문에 내 인생의 큰 부분이 꺾였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꼭 알았어야 될 부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양분을 얻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정치판을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선거가 내 인생에게 중요한 어떤 이런 길목이었다, 이 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정성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 정성적 목표들을 달성하셨던 분들, 비록 선거에선 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 지금이라도 정성적 목표를 한번 정리해보는 일을 권해드리면서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보다 선거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